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미래 세계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린 책 한 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인데요. 출간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국제 정세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아주 강력한 통찰을 주고 있죠. 오늘 이 거대한 이론의 핵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1990년대 초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거대했던 소련이 해체되면서 세계는 엄청난 힘의 공백 상태에 놓였어요. 거의 반세기 동안 세상을 양분했던 그 명확한 대립 구도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모두가 이제 다음은 뭐지? 이 거대한 물음표 앞에 던져졌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세계 지도는요, 이제 길을 알려주기는커녕 그냥 낡고 해진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랜주로는 발칸반도에서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루안다에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을 읽어낼 새로운 관점, 완전히 새로운 지도가 절실했던 거죠. 바로 이 혼돈의 순간, 하버드의 정치학자 세뮤얼 헌팅턴이 아주 대담하고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는 앞으로의 세상은 이념이나 경제 같은 걸로 싸우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것, 바로 문화적 정체성 때문에 충돌하게 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럼 헌팅턴이 말하는 문명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국가보다는 크고 또 그냥 인류라고 하기엔 작은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종교, 언어, 역사, 가치관 같은 걸 공유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공동체, 그러니까 한 개인이 소속감을 느끼는 가장 큰 단위의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헌팅턴이 새로 그린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가 알던 국경선이랑은 완전 다르죠.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걸로 나눈 게 아니에요. 바로 문화 그리고 종교라는 거대한 덩어리로 세상을 다시 묶은 겁니다. 서구, 이슬람, 중화 문명 같은 것들이 마치 거대한 대륙처럼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새로운 지도의 핵심은요, 질문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냉전 시대에는 너 어느 편이야? 이게 중요했잖아요?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근데 헌팅턴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너는 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바꿀 수 없는 정체성의 문제로 갈등의 축에 옮겨간다는 뜻이죠. 그럼 이 충돌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헌팅턴은 이것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각 문명에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핵심국이 중심을 잡고 있고 이 문명들이 서로 맞닿는 경계선이 있겠죠. 이걸 단층선이라고 불렀는데 마치 땅속에 지각판이 부딪히는 것처럼 바로 거기서 갈등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다고 예측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왜 그냥 조용한 학술서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을까요? 그건 바로 그의 예측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현실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많은 예측 중에서도 가장 도발적이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예측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구 문명과 이슬람 문명 사이에 거대한 충돌이 있을 거라는 주장이었죠.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모두가 아는 그날, 이 예측은 정말 끔찍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9.11 테러가 터지자마자 전 세계 사람들이 먼지 쌓인 책장에서 이 문명의 충돌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비극을 미리 내다본 하나의 예언서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의 명성을 거의 예언가 수준으로 끌어올린 두 번째 예측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중화 문명의 핵심 국가인 중국이 서구의 지배력에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를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헌팅턴은 그걸 그냥 중국 경제가 커지네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명적 도전이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헌팅턴은 미래를 꿰뚫어 본 예언가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의 이론이 갈등을 부추기는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날카로운 비판들을 보여주는데요.
비판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슬람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 나라와 문화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냐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둘 다 같은 종교 문명관이잖아요. 이런 문명 내부의 끔찍한 갈등은 헌팅턴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비판을 가장 날카롭게 한마디로 요약한 게 바로 석학 에드워드 사이드의 이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무지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어쩌면 헌팅턴의 이론 자체가 그 무지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다는 아주 따끔한 경고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헌팅턴의 말처럼 문화가 다르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독일 학자 하렐트 뮬러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서로를 이해하면 공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어야 할까요? 이렇게나 많은 찬사와 비판이 엇갈리는데 왜 우리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헌팅턴의 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책의 끈질긴 생명력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이론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게 주는 설명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다들 혼란스러워할 때 문명의 충돌은 이 복잡한 세상을 딱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책이 무려 39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전 세계의 수많은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머릿속에 세상은 이런 거야 라는 틀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헌팅턴의 이론은 세계라는 지형을 이해하는데 아주 강력한 지도예요. 하지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건 지도가 곧 실제 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도는 위험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될 길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거든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거대한 문명의 선들이 정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그 선을 넘어서서 이해와 공존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지도를 손에 든 바로 우리,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